매주 목요일 밤 11시 회장님 침실로 한 달에 1,500만 원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슴이 깊게 파인 붉은 드레스를 입었어요. 입술에는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온몸에 뿌렸죠. 남궁도연 회장의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경비원들의 싸늘한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 눈빛이 가슴에 박혀도 저는 고개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들었어요. 시작 전 우리 채널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계신 곳의 날씨나 짧은 안부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십시오. 돈이 없다는 건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영혼에 곰팡이가 서서히 피어오르는 일이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비린내가 올라왔어요. 지하 단칸방 벽지는 밤마다 저를 조여왔고 천장은 갈수록 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가난보다 더 잔인한 지옥이 따로 있었어요. 하나뿐인 언니 서은경이 재벌가라는 화려한 감옥 안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일이었어요. 시가총액 3조 원대 성진건설의 황태자 남궁훈. 언니 서은경이 그 사람과 결혼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러워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죠. 이제 언니가 편히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은 언니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남편 남궁우는 대낮부터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걸어 들어왔죠. 시누이 남궁이는 언니가 정성껏 차린 반찬을 바닥에 통째로 엎어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거지 집구석에서 먹던 걸 누굴 줘. 그 말과 함께 언니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 악마 같은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그 얘기를 전화로 들으며 손이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쥐지도 못했어요. 언니 서은경은 밤마다 제 손을 꼭 붙잡고 울었어요. 온몸을 떨면서 말했죠. 미경아, 내가 죽어야 이 지옥이 끝날 것 같아. 그 눈물을 보며 제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숨통을 조였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파멸은 그 다음에 왔어요. 아버지가 악덕 사채업자의 꿰매에 빠져 거액의 보증을 서고 만 거예요. 단 일주일 만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조그만 빌라가 흔적도 없이 날아갔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뇌졸중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 위에 산소호흡기 하나에 목숨을 맡긴 채 수술비와 간병비로 당장 1억 원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날 자존심을 다 버렸어요. 형부 남궁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발 아버지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목이 쉬도록 애원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건 한마디였어요. 처가댁이 돈 맡겨놓은 은행 지점인 줄 아냐? 그리고 뚝. 전화가 끊겼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뭔지 그날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사채업자들이 월세방 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이닥쳤어요.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채더니 낡은 가구마다 빨간 딱지를 붙여댔어요. 장기라도 팔아야 하나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잔인한 목요일 밤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사내들이 들어왔어요. 사채업자들의 손에 현금 뭉치를 쥐어주더니 눈빛 하나로 다 쫓아냈어요. 저는 정신도 없이 강남 한복판 고층 펜트하우스로 끌려갔어요.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성진건설의 창업주, 절대 권력자, 72세의 남궁도현 회장이 휠체어 옆에 커다란 산소통을 매달고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앞에서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남궁도현 회장이 빳빳한 수표 한 장을 제 앞에 툭 던졌어요. 1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매달 4번 밤 11시에 내 침실로 들어와. 한 달에 1,500만 원을 줄 테니.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런데 조건이 더 있었어요. 온 세상에 저를 남궁도현 회장의 돈을 노리는 불륜녀로 철저히 각인시키라는 거였어요. 소문이 지저분하고 더럽게 퍼질수록 좋다는 기묘한 조건이었죠. 70대 시아버지뻘 노인의 제안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수표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벌벌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래도 집어들었죠. 병상에서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를 살려야 했으니까. 길바닥에 나앉은 어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 그리고 저 지옥 같은 시댁에서 언니 서은경을 끄집어내야 했으니까.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어요. 남궁도현 회장이 제 턱을 거칠게 치켜 세우며 낮게 웃었어요. 돈값을 하려면 영혼까지 팔아야 할 거야. 방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걸을 수가 없었어요. 대리석 복도가 괴물의 식도처럼 저를 삼키는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어요. 이 더러운 돈으로 판을 뒤흔들어 주겠다고 이를 갈면서 다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제 혹독한 불륜녀 연기가 시작됐어요. 매주 목요일 밤 11시 저는 일부러 가슴이 깊게 파인 붉은 드레스를 입었어요. 입술에는 핏빛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온몸에 뿌렸죠. 남궁도현 회장의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경비원들의 싸늘한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 눈빛이 가슴에 박혀도 저는 고개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들었어요. 남궁도현 회장은 무서울이만치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방을 나갈 때면 일부러 제 목덜미에 붉은 자국을 남겼어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보석을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제 손에 들려보냈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수 침실 문 밖으로는 거친 숨소리와 제 가짜 곁에 섞인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도록 미리 녹음된 오디오를 틀어놨어요. 남궁훈과 남궁이가 붙인 사설탐정의 카메라에 그 장면이 찍히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인터넷 찌라시가 뒤집혔어요. 강남 사교계가 들썩였죠. 대기업 회장이 사돈 처녀와 황혼 불륜에 빠졌다는 기사가 도배됐어요. 제 얼굴과 이름이 온 인터넷에 퍼졌어요. 추악한 여자, 파렴치한 년, 돈에 눈이 먼 기생충. 그 댓글들을 몰래 읽으면서 저는 이를 깨물었어요. 버텨야 했으니까. 시댁 식구들은 기고만장해져서 언니 서은경에게 온갖 오물을 퍼부었어요. 내 동생년이 우리 아버지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라며 언니 머리채를 잡아챘죠. 견디다 못한 언니 서은경이 제 전세방으로 들이닥쳤어요.
문이 세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언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어떻게 내 시아버지랑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차라리 돈이 필요하면 몸을 팔지. 왜 내 가슴에 칼을 꽂냐고 목을 놓아 울부짖었죠. 그 눈시울을 보는 순간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울고 싶었어요. 언니를 안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저 악마 같은 남궁훈과 남궁이를 절대 처단할 수 없었으니까. 저는 눈물을 꾹 삼키고 차갑게 웃었어요. 돈이 최고야, 언니. 나 이제 강남 펜트하우스 안방마님이야. 언니 서은경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쓰러지듯 앉아서 통곡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천륜이 끊겼어요. 저는 언니가 나간 뒤에야 욕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에 묻어서 한참을 울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런데 밤 11시 문이 굳게 잠긴 그 안방의 진짜 풍경은 바깥과 완전히 달랐어요. 남궁도연 회장은 침대에 꼿꼿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친정엄마 몰래 신문지에 겹겹이 쌓은 시장통 붕어빵을 아이처럼 베어 물면서 두 눈을 찡그리며 맛있다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멍해졌어요. 이 사람이 그 무서운 성진건설 회장 맞나 싶었거든요. 남궁도연 회장은 맞아요.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있었어요. 효자인 척 연기하던 장남 남궁훈과 시누이 남궁이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가로채려고 주치의를 매수해서 암 치료제를 치매 유발 약물로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택의 비서와 간병인 전부가 자식들의 스파이였어요. 남궁도연 회장은 그걸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고 세무장부를 볼 줄 아는 저를 비밀 조력자로 고른 거였죠. 목숨을 건 마지막 복수국의 파트너로. 붕어빵을 삼킨 남궁도연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자식놈들이 4명을 단축하려 약을 바꿨으니 나는 그놈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덫을 놓을 거야. 저는 침대 밑 서랍에서 진짜 약상자를 꺼내 건넸어요. 자식들이 가져다 놓은 치매 유발 약물은 전부 화장실 변기에 버렸죠. 우리는 그렇게 매일 밤 도청 장치를 향해 신음소리를 내며 뒤로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남궁도연 회장의 손이 분노로 가늘게 떨렸어요. 피를 나눈 자식들이 자신을 시체 취급한다는 사실에 그 노인은 밤마다 눈물을 삼켰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펜트하우스 안방은 불륜의 밀실이 아니었어요. 탐욕스러운 악마들을 처단하기 위해 조용히 칼을 가는 심판의 방이었어요. 안방 천장 구석, 침대 밑, 붉은 불빛이 뱀의 눈처럼 깜빡이고 있었어요. 남궁훈과 남궁이가 설치해 놓은 도청 장치였죠. 저와 남궁도연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준비한 대사를 시작했어요. 침대 시트를 거칠게 뒤흔들며 야릇한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일부러 도청기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죠. 남궁도연 회장이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어요. 내 자식놈들은 다 필요 없어. 내가 죽기 전에 성진건설 해외 비밀 지분 1,000억 원어치를 전부
내 사랑하는 미경이 명의로 돌려놓겠어. 내일 당장 변호사 불러서 서류 준비해. 그 순간 도청기 너머로 자식들의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였어요. 그 대화를 들은 남궁훈과 남궁이는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저 천박한 기생년에게 아버지 전 재산을 다 빼앗기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죠. 아버지가 노망이 났으니 먼저 선수를 쳐서 정신 이상자로 몰아 감금하고 주식을 가로채야 한다며 악을 썼어요. 탐욕이 이성을 완전히 삼켜버린 거였어요. 저는 낮 시간을 10분 활용했어요. 전직 세무법인 격리 경력이 이때 빛을 발했죠. 극비리의 전문 변호사들과 접촉해서 해외의 유령 회사를 가공으로 설립했어요. 이름은 블루오션 펀드. 남궁도연 회장의 치밀한 각본에 따라 남궁훈과 남궁희에게 은밀하게 미끼를 던질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남궁훈의 비밀 아지트로 찾아갔어요. 생긋 웃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죠. 남궁도연 회장이 주기로 한 1,000억 원짜리 해외 지분, 자식들 몰래 깨끗하게 세탁해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두 분이 가진 성진건설 진짜 주식 지분 20%랑 법인 인감도장을 담보로 먼저 맡기세요. 그러면 아버지 비밀 자금 흔적 없이 두 분 계좌로 바로 꽂아드릴게요. 남궁훈의 눈이 번들거렸어요. 남궁희는 이미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1,000억 원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그 도파민에 완전히 중독돼 버린 거예요. 저를 의심할 여유 같은 건 없었어요. 자신들의 전 재산이자 성진건설의 실질적 경영권 지분을 유령회사에 통째로 담보로 넘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철컥. 붉은 인감이 종이에 눌리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어요. 악마들이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목을 밀어 넣은 꼴이었으니까요. 남궁훈이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수고했어. 그 더러운 손길이 살갗에 닿을 때마다 구역질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이 자식들의 파멸을 노래하고 있었으니까. 남궁이는 이미 명품 매장을 싹쓸이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어요. 부모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면서도 죄책감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이었죠. 저는 안방으로 돌아와 남궁도연 회장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남궁도연 회장의 메마른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어요. 사냥 준비 끝났어. 이제 놈들 숨통을 끊을 일만 남았구나. 창문 너머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남궁훈과 남궁희는 계약서, 잉크가 마르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어요. 지분도 확보했으니 이제 남궁도연 회장을 성추문 범죄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묶어 정신병원에 영원히 가둬버리겠다며 나를 잡았어요. 폭우가 작달비처럼 쏟아지던 잔인한 목요일 밤이었어요. 제가 평소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고 남궁도연 회장 안방으로 들어간 지 딱 10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때 고요했던 대리석 복도에 군화 발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쿵, 쿵, 쿵. 남궁훈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설 용역 깡패들이었어요. 손에 도끼와 쇠파이프를 들고 복도를 가득 메웠죠. 쾅! 안방 문이 형편없이 부서져 나뒹굴었어요.
방 안에는 야릇한 붉은 스탠드 조명 아래 실크 가운을 걸친 남궁도연 회장과 와이셔츠 한 장만 걸친 제가 침대 위에 엉망으로 엎드려 있었어요. 남궁훈과 남궁이는 승리의 비명을 지르며 뒤에 대기시켜둔 사람들을 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언론사 기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언니 서은경이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멀 정도로 터졌어요. 하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남궁훈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으며 소리쳤어요. 드디어 잡았어. 이 추악한 노인네랑 불륜녀 현장을 딱 잡았어. 이 노인네는 치매 환자야. 당장 앰뷸런스에 쳐넣어. 기자들을 향해서는 당장 일면 헤드라인으로 내보내라며 재촉했죠. 그때였어요. 언니 서은경이 엉망이 된 침대를 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미경아, 내가 결국 내 인생을 이렇게 도륙내는구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피눈물을 흘렸죠. 남궁이는 그런 언니 서은경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뺨을 사정없이 갈겼어요. 언니 서은경의 입술이 터져 붉은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눈 뒤로 핏발이 섰어요. 당장이라도 저 악마들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아직이었으니까. 남궁훈은 손을 허공에 펼치며 외쳤어요. 아버지가 이룩한 제국이 이제 완전히 내 손에 들어왔어. 방 안은 탐욕스러운 웃음소리와 언니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용역 깡패들이 제 팔을 거칠게 붙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어요. 깡패들의 손을 사정없이 뿌리치고 침대 옆 협탁으로 걸어갔어요. 남궁훈과 남궁이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주저없이 대형 리모컨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안방 벽면 전체를 채운 대형 스크린이 보랏빛 불빛을 내뿜으며 켜졌어요. 화면 속에는 성진건설 본사 대강당이 펼쳐져 있었어요. 긴급 임시 주주총회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남궁훈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주주총회가 왜 지금 열려?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그때 침대 위에서 떨고 있던 남궁도현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과 얼굴에 정교하게 붙어있던 실리콘 특수분장 가면과 하얀 가발을 한 번에 훌렁 벗어 던졌어요. 그 아래에서 나타난 얼굴. 남궁도현 회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연극계에서 수소문에 직접 섭외한 70대 베테랑 무명 연극 배우였죠. 남궁훈과 남궁이는 자지러지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어요. 아버지는 어디 있어? 이 노인네는 누구야? 그 타이밍에 주주총회 화면의 카메라가 의장석을 정면으로 비췄어요. 산소호흡기도 떼어버린 채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진짜 남궁도현 회장이 그곳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남궁도현 회장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자식들의 감시를 피해 검찰청이 제공한 비밀 안전가옥에서 암 전문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궁도현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장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내 자식 남궁훈과 남궁희는 아비에게 독약을 먹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 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유령 회사에 속아 성진건설 주식 지분 20%를 전량 사기당해 날려먹었다. 그 목소리가 안방을 웅장하게 울렸어요. 이 시간부로 두 불효 자식의 모든 상속권을 영구 박탈한다. 그리고 이 추악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나를 걱정해준 며느리 서은경에게 내 모든 지분과 성진건설 경영권을 전량 승계한다. 그 순간 안방 문을 박차고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과 형사들이 대거 들이닥쳤어요. 자식들이 제게 지분을 넘기며 찍었던 계약서, 약물 바꿔치기 정황이 담긴 도청 녹취록, 전부 현행범 증거가 됐어요. 철컥. 남궁훈과 남궁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자식들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형사들은 그 입을 틀어막고 거칠게 끌고 나갔죠.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눈을 뜨고 지켜봤어요.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어요. 안방에 마침내 고요가 찾아왔어요. 용역들과 기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냉기만 감돌았어요. 저는 어깨에 걸쳤던 와이셔츠를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는 언니 서은경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언니 서은경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나 남궁도연 회장이랑 손 한 번 잡은 적 없어. 언니를 그 지옥에서 꺼내려면, 저 인간들 지분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오려면 내가 온 세상의 침을 다 맞는 불륜녀가 될 수밖에 없었어. 나 오해한 거 아니지. 목이 메어 뒷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언니 서은경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저를 부둥켜 안았어요. 이 바보 같은 년아. 언니 구하겠다고 내 인생을 그렇게 시궁창에 던지면 어떡해. 우리 자매는 서로를 안고 방안이 떠나가라 울었어요. 그 눈물은 쌓였던 오해와 서름, 가난이 주었던 모든 잔인한 고통을 씻겨내는 눈물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성진건설은 완전히 다른 가문으로 재탄생했어요. 착하고 유순하기만 했던 언니 서은경은 성진건설의 새로운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어요. 과거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현명한 여성 기업가로 대한민국 경제계를 누비게 됐죠. 저도 달라졌어요. 자식들의 지분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남궁도연 회장에게 조력의 대가로 500억 원의 자산을 포상으로 받았어요. 우리 가족을 괴롭히던 사채 빚을 단 일주일 만에 전부 청산했죠. 아버지를 최고급 대학병원 특실로 옮겼어요. 기적처럼 아버지는 다시 제 발로 걸으셨어요. 어머니 얼굴에는 10년 만에 환한 웃음이 피었고요. 오늘은 성진건설 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리는 날이에요.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저와 회장의 위엄이 서린 언니 서은경, 그리고 건강해진 아버지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단상에 올랐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축복처럼 사방에서 터졌죠. 사람들은 여전히 강남 펜트하우스의 밤 11시를 떠올리며 수군거리곤 해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자매는 그 지옥 같았던 잔인한 밤들을 함께 버텨냈고 마침내 우리 가족의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아침을 우리 손으로 열어젖혔으니까. 우렁찬 기립박수 소리가 회장 가득 퍼져나가는 가운데 그 잔인했던 복수극은
위대한 자매의 승리로 완벽하게 막을 내렸어요.